관련된 중량과 관련된 기타 내용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성능과 공학입니다. 공학. 제가요,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여러분들 다 재울 수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자,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제가 뭐 최대한 또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터이니 일단 가봅시다. 자, 성능과 공학에서 성능, 곡선이란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메이커사에서요. 엔진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난 이 엔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게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하나 딱 내놓게 되면은, 아, 이 엔진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능 곡선이에요. 성능 곡선. 그러면 성능 곡선 이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다 X축의 인자가 뭔지, 이거 X축, Y축이란 건 아시죠? 자, X축의 인자가 뭔지, 그리고 Y축의 인자가 뭔지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X축의 인자는 뭐냐 봤더니 엔진의 회전수라고 표현했네요. 단위는 뭐다? RPM이에요. Revolution per minute예요. minute. 그건 뭐예요? 분당 회전수, 분당 몇 바퀴 돌아갔느냐라는 개념이에요. X축이 그렇고요. Y축을 보니 Y축은 뭐라고 해놨다? 토크라고 해놨어요. 토크는 뭐다? 순간 구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 얼마만큼 세게 구르는지 그 세게 구르는 회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라는 단위를 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Y-축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PS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마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들어놓으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가 여기 뭐 있다? 연료 소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연료를 소비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가 이렇게 쭉 변화함에 따라서 토크는 어떻게 변하는지, 마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연료 소비율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뭐다? 성능 곡선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충 보니까 엔진의 회전수가 쭉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딱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전에 선이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야? 시동을 딱 걸고 나면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 회전수의 개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동을 걸어서 주행하기 전에 차속은 아시죠? 차량의 속도가 이렇게 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얘보다 더 빨리 급하게 움직이는 놈이 옆에 있어요.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계속 열심히 일하는 놈 있죠. 그게 뭐다?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엔진 RPM 게이지입니다. RPM 게이지. 그럼 RPM 게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 있어요.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0. 그 다음부터 1, 2, 3, 4, 5. 자, 1, 2, 3, 4, 5가 나와 있고 디젤 엔진, 경유료 연료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이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묶여져서 이 위로 잘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은 6, 7 이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묶어놔서 더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뭐 이것만 봐도 알겠네. 디젤 엔진은 보다 가솔린 엔진이 뭐다? 훨씬 더 좀 회전수가 높은 범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대충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졸지 마세요. 곱하기 1000이라고 해놨어요. 1000. 그러면 1000이라는 얘기는 여기 1이 아니라 뭐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다? 1000 RPM이란 개념이죠. RPM이란 개념이에요. 시동을 걸면요. 시동을 걸고 가만히 놔두고 가속 페달 안 밟아요. 안 밟아도 바늘이 어디 와 있다? 여기 좀 와 있어요. 게이지가 여기 좀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간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얼마 정도 된다? 한 800 RPM 정도 돼요. 왜? 여기가 1000이니까. 그럼 우리가 시동을 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가 얼마다? 800 RPM이란 얘기예요. 800 RPM. 그러면 800 RPM은 뭐야? 분당 몇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800바퀴가 돌아간대요. 분당 800바퀴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 그리고 800바퀴 돌아가는 엔진이 도는데 그 기준이 뭐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크랭크축 기억납니까? 크랭크축. 그 디귿자축. 그 디귿자축인 크랭크축이 뭐다? 1분에 몇 바퀴?
800바퀴 돌아간다라는 개념.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이거를 뭘로? RPS로 바꿔보자고요. S는 뭔데? 미니치를 세컨, 초로 바꾸자는 개념이에요. 1초, 2초, 3초. 그 짧은 개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초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60초가 1분이니까 1분이 60초니까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초당 몇 바퀴 도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우고 교과적으로 얼마 된다? 10, 20이니까 3, 6, 18, 3, 13 되겠네요. 13.333 나오겠네요. 그럼 얼마? 13.3 RPS가 된다고요. 초당이요. 초당 몇 바퀴? 13바퀴 이상을 돈다고요. 가속페달 안 밟았을 때 1초, 2초, 3초 요 짧은 시간 동안 그 축이 몇 바퀴? 13바퀴 돈다고요. 13바퀴. 감이 오세요? 네.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좀 힘이 좀 좋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해서 평소에 뭐 좀 잘 들어요. 무거운 거를. 잘 듣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학교 가가지고 이제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들었는데, 진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표현해요. 그 엔진 덩어리들. 그 덩어리에 있는 크랭크 축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사람이 가볍게 들기도, 이게 뭐 쉽게 들기도 힘든 녀석을 1초에 몇 바퀴 돌린다고요? 13바퀴를 돌린다고요. 실로 어마어마한 회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솔린 엔진에 조금 내리막 도움받아가지고 6000rpm까지 돌렸다. 6000rpm까지. 그럼 1초에 몇 바퀴다? 6000rpm이에요. 6000rpm이란 얘기는 뭐예요? 분당 몇 바퀴? 6000바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당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얼마? 60 하면 되죠. 그럼 얼마? 100이에요, 100. 그러면 100rps라고 쓸 수 있어요. 초당 100바퀴예요. 초당 100바퀴. 1초, 2초, 3초. 그 짧은 1초에 100바퀴를 돈다고요. 혹시 초시계 아세요? 0.1초 단위로 다라락 올라간 초시계 아시죠? 그거만큼 한 바퀴 돈다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무거운 덩어리가요. 그럼 그 금속이 돌 때, 그 축이 돌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실제 금속과 금속의 마찰을 일으키면 이만큼 돌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축이 있으면 이 축 가에 어떻게 하느냐? 베어링이라는 녀석을 넣어가지고요. 이 축 주변에 어떻게 오일을 가득 채워요. 지금 뭐야? 오일에 거의 떠서 회전할 수 있게끔, 거의 저항이 없게끔 만들어야지만 이게 이 정도의 회전이 가능하다고요. 폭발했을 때. 예. 그리고 우리 3000rpm 주로 많이 쓰거든요. RPM 게이지 한번 보세요. 3000rpm 쉽지 않게 올라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몇 바퀴는 50바퀴 이상 돈다는 얘기예요. 초당. 이거 절반이니까. 그래서 이런 엔진 오일이 유막을 형성해서 축을 이렇게 저항을 많이 줄이게끔 회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열이 발생이 되는데 이 열을 어떻게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엔진이 어떻게 된다? 바로 열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빨리 도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열을 식힐 수 있는 냉각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파트 들어가면 제일 초입에 배울 게 뭐다? 이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엔진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냉각수를 흘려보내요. 그러면은 엔진에서 뜨거워진 열을 어떻게 이 냉각수에 실어가지고 이 냉각수를 차량을 제일 앞쪽으로 보내는 거죠. 차량을 제일 앞쪽으로 보내서 방열기라고 하는 물통을 하나 둬요. 그럼 엔진에서 뜨거워진 물이 제일 앞쪽으로 와서 방열기 위쪽, 영어로 라지에이터라고 합니다. 라지에이터의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열이 식어지겠죠. 식어진 냉각수가 다시 엔진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순환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처럼. 사람의 온도는 36.7도잖아요. 그럼 엔진의 건강한 온도는 얼마다?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다? 냉각 장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보일러하고 똑같은 거죠. 펌프 달아가지고 계속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식을 수 있게끔. 그리고 기계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윤활을 해줘야지만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엔진 오일과 관련된 거, 윤활 장치라고 또 바로 배우는 거겠죠. 가솔린 엔진, LPG 엔진, 디젤 엔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전 개념으로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엔진 파트에서요. 자, 그래서 결론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 뭐 설명하다가 엔진의 회전수, 즉 X축에 있는 인자, RPM에 대한 설명을 하다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가 거의 얼마? 800rp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작하자마자 800이니까. 그래서 800rpm에서 어떻게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기름의 소모량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름을 가장 적게 먹는 지점이 보통 어느 영역대예요? 회전수가 전체로 봤을 때 거의 중간 영역대겠죠. 그러면 거의 한 2000에서 3000rp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엔진 사용을 할 때 2000에서 3000rpm 그 경제적인 영역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소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개념이니까 기름을 가장 적게 소비한다. 연비가 좋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거 보고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토크가 어떻게 초반에 쭉 올라갔다가 회전수가 낮을 때 토크가 좀 높게 나오죠. 그러다가 토크가 쭉 줄어들어요. 대신에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마력은 처음에는 낮게 갔다가 쭉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 뒤에 부분에서 굉장히 피크를 찍는다는 얘기죠.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 마력이 높게 나온다는 거. 뭘 보고 알 수 있는데? 성능, 곡선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안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토크죠, 토크. 토크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토크의 단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뭐 재우려고요, 여러분들. 재우려고 마음 먹었어요. 자, 어차피 해야 되는 얘기니까. 자, 토크의 단위를 보니까 뭐다?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킬로그램 메타. 자, 킬로그램 메타라고 되어 있고, 자, 요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동그라미 잘 안 되네요. 우와. 자꾸 물이 있는 걸 쓰네요. 자,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서 실강할 때 이 동그라미 딱 그리고 학생한테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하고 수업을 한 두세 번 돈 친구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요? 타이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얘한테 가르칠 게 없다. 가산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동그라미를 보고 타이어를 얘기할 수 있죠. 자,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어를 고정하기 위한 휠을 타이어죠. 타이어를 고정하기 위한 볼트 너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한 회전력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요. 토크는. 그래서 이 볼트나 너트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런 거죠. 공구를 이렇게 끼웠어요. 공구를 끼웠는데 이런 거죠. 이 방향으로 눌렀을 때 지금 보이는 방향으로 볼트 너트가 풀릴 수 있는 거죠. 푸는 방향, 감는 방향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오른손으로 어떻게 엄지를 만들어내셔가지고 나사 박히는 쪽으로 엄지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네 손가락이 가는 방향, 즉 오른손에 엄지 말고 네 손가락이 가는 이 방향이 뭐야? 잠기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이 뭐야? 풀리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볼트나 너트 잠그고 풀다 보면 엄청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뭐 위에서 잠글 때, 밑에서 잠글 때, 옆에서 잠글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방향으로 놓고 요 방향이 이 방향이 몰라 잠기는 거니까 이 반대 방향이 뭐다? 풀리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공구를 끼워서 풀려면 이쪽에서 어떻게 힘을 주게 되면 공구 제대로 푸는 쪽으로 공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험 안 나옵니다. 상식선에서 여러분 풀고 좋을 때 아시라고요. 자, 그럼 이 볼트나 너트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여기 공구를 끼워서 손으로 막 풀다가 안 풀려. 손으로 안 풀리면 어떻게 발로 팍 밟으면 어떻게 풀릴 경우가 있죠. 근데 위험해요. 안전관리 안전기준에는 벗어나지만 손으로 하다가 안 되면 발로 한다. 발로 하면 풀릴 확률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여기 내가 누르는 힘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구르는 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힘의 단위 뭐에 비례한다? 이 무게 킬로그램에 비례하게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회전력. 회전력을 우리 토크라고 하지만 토크를 짧게 쓰면 T라고 합니다. 토크, T. 토크. 자, 그 다음에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 레버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 편하겠죠. 이렇게 짧게 잡고 힘주는 것보다 레버가 길어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구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회전하는 중심에서 어떻게 되는데 떨어진 거리, 여기 회전하는 거리,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 힘을 풀려고 하는 나사의 중심에서 힘을 주는 중심까지 이 반지름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더 회전하는 힘이 커진다고요. 즉 토크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 토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그램 무게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뭐다? 떨어진 반지름이죠. 원의 중심에 떨어진 반지름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의 길이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크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메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동차를 굴리는 축, 이 센터에 축이 들어가서 센터의 축이 구르는 힘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 토크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느냐? 강하게 구른다고 보시면 돼요. 강하게. 그럼 강하게 구른다는 얘기는 내 차체의 무게가 무거워도 어떻게? 원활하게 구를 수 있다는 개념이 되고요. 차체의 무게가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토크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시간 내에 빨리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요. 가속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다? 토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게가 똑같은 차량에서 토크가 좋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잘 나온다? 제로 100이라는 개념이 잘 나와요. 제로 100이 뭔데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100m 달리기를 하죠. 100m를 달릴 때 몇 초에 뛰는지 얘기하잖아요. 자동차에서는 제로 100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시속으로 얼마? 0km/h에서 얼마? 100km/h까지 몇 초에 끊어내는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크가 좋은 놈의 엔진이 뭐다? 이 제로 100이 잘 나와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토크는 제로 100의 개념, 즉 순간 가속력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력이에요. 마력은 PS라고 쓰죠. 그래서 PS 1마력, 이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단위로 바뀌면요. 1마력은 얼마다? 75kg의 메타/세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데 1마력은 75kg의 무게를 1m 움직일 때 단위 시간 얼마? 1초가 걸렸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를 묶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75kg이라고 표현했죠. 75kg의 무게를 어떻게 1m 움직이는데 단위 시간이 1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메타/세커 무슨 단위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건 아시겠는지요? km/h는 아시겠지요? 왜? 여기 있잖아. 차속을 나타낼 때 km/h. 이걸 뭐다?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죠. 속도. 그럼 속도의 단위인데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도 되나? 거리잖아요. 시간을 초로 바꿔도 되나? 거리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 나누기 시간이 뭐다? 속도라는 개념이죠. 속도. 그래서 이 마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야? 같은 무게가 있을 때 뭐야?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 그래서 엔진 회전수를 많이 썼을 때 최대 출력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야? 같은 무게 대비 낼 수 있는 속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무게에서 하나는 100마력짜리, 하나는 150마력짜리 엔진이 탑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뭐야? 150마력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토크가 좋으면 뭔데? 토크는 초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맥시멈이. 그러면 토크가 좋다는 얘기는 제로 100을 빨리 끌어내겠죠. 순간 가속력을 빨리 가져가는 것과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누가 높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크가 좋으면 제로 100이 잘 나와요.